삶은 찰나의 연속이다. 인생은 지금이라는 순간들을 이어붙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고 식사를 하고 눈을 감아 잠에 드는 자잘하고 소소한 행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이렇게 일깨워 주었다. 흘러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말라. 온 마음을 오늘에 두어라.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고통에 스스로 사로잡히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겨 감정을 소모한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 삶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 걱정을 덜하고 살았더라면 조금 더 지금을 누렸을 텐데. 그렇다. 인생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다. 언제나 바로 지금 이곳 현재에 있다. 부처님은 인생의 고통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그중 어리석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의 흐림이다.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없는 눈이야말로 삶을 가장 짙게 가리는 장막이다. 걱정은 해결이 아니다. 걱정은 문제를 없애지 못하고 망상만 오히려 키운다. 어느 신성한 산에 오래된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수천 년 동안 태풍과 비바람, 번개와 폭설을 버텨냈다. 산의 기운이라 일컬어지며 오고 가는 이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바위였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그 바위가 두 동강이 났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작은 물줄기였다. 바위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 세월 속에서 얼고 녹기를 거듭하며 속을 갈라놓은 것이다. 겉으론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은 이미 작은 균열들이 모여 부서져 가고 있었던 셈이다. 사람도 그렇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며 온갖 풍파를 견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물줄기가 마음속에 스며들면 결국 안에서부터 금이 간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오랜 시간 쌓인 근심은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걱정은 안개와 같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시야를 가린다. 안개의 작디 작은 물방울의 총량은 고작 한 컵도 안 되지만 그것들이 퍼지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걱정 또한 그렇다. 걱정 한 잔이 인생 전체를 뿌옇게 만든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며 불행에 대한 확신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삶을 뿌옇게 하고 발걸음을 헤매게 만든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친다. 삶은 오직 바로 지금 여기에만 있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행복도 자유도 깨달음도 당신 안에 있다. 미래에 도달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것이다. 행복을 위해 준비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복해야 한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기 어렵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자유의 시작은 내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생각하는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해 있던 더 깊고 온전한 내면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멈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광대한 지성이 존재하며 생각은 그 지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자비, 지혜, 풍요로움, 그리고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이로운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 넘어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가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존재는 마음이 고요할 때에만 드러난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자 존재의 언어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완전히 지금에 있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을 알아낼 수 없다.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초인적인 경지를 떠올리게 한다. 에고는 그것을 멀고 특별한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존재와 하나 되어 있는 감각, 그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일 뿐이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고 파괴되지 않으며 전체와 연결된 상태이다. 역설적으로 나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름과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외형 너머에 있는 나의 진정한 본성이다. 이 연결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다른 존재들, 모든 사람과 따로 떨어진 분리된 객체라고 믿으며 전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된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고독과 외로움, 번민, 잠시 스쳐가는 평화처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 휘말려 살게 된다. 그리고 갈등은 일상이 된다. 이 연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반복적인 생각이다. 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생각은 멈출 틈도 없이 흘러가며 그 흐름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잊고 살아간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 고통조차 어느새 정상처럼 여겨진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존재와 연결된 내면의 고요함에 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고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익숙한 나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마음은 끊임없이 개념을 만들고 상황을 해석하며 이미지를 떠올리고 단어를 붙이고 판단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모든 진시한 관계를 가로막는다. 자신과 존재 사이를, 나와 다른 존재 사이를, 나와 자연 사이를, 나와 신 사이를 단절시킨다.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형상 안에 담긴 중요한 진실은 가려진다. 나는 모든 존재,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와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마음은 제대로 쓰이면 훌륭한 도구이다. 그러나 잘못 작동할 경우 삶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겉보기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깊은 오해와 고통의 뿌리가 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는다. 이것이 착각이다.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것이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나 존재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이 멈춘 고요한 내면, 깊숙이 광대한 지성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어온 생각은 그 지성이 사용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충만함,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 너머에서 오며 그것은 애초부터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 시작하기.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디딜 수 있다. 우선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라. 특히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생각의 흐름들, 마치 낡은 녹음 테이프가 자동으로 재생되듯 되풀이되는 그 패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라.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이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라. 들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개입하면서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가게 된다. 어느새 알게 될 것이다. 목소리가 있고 여기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상태이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소리를 그냥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치 아이의 장난을 바라보며 웃듯이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생각들에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 배우기. 사람은 자라면서 경험과 환경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환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른다.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 물론 에고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뜻한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에고의 자아였던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완벽한 허상이며 끊임없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관심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문다. 겉으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과거에 쌓인 감정, 의견, 경험, 견해로 이루어진 집합적인 허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킨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대부분 이곳에 없다. 나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에고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한다. 과거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안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한다. 해방이나 만족, 완성을 얻기 위해 언제나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을 목표로 삼는다. 에고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언젠가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겉으로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왜곡한다. 그래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린다. 지금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라.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다. 하지만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마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한 이 순간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다. 깨달음은 생각을 초월한 자리에서 찾아온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말이다. 이제는 멈추지 않던 머릿속의 소음과 망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의 고요함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마음을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나는 생각과 존재의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게 된다. 무언가 창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과 고요함 사이를 오가며 떠오른 것들은 진정한 창조의 힘을 지닌다. 이때 비로소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생각만으로 내린 결정들은 대개 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비롯된 선택은 전체적인 조화와 연결된 더 깊은 차원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언제나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되기 위해 몰두해 왔는지도 모른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성공하면,
마침내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는가? 그 모든 것이 이뤄지고 나면 마침내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지금도 내 삶에 진짜 의미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지금에 머무르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으라.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지금의 내재된 강력한 힘과 창조성이 철저히 가려진다. 그 결과 삶은 기적과 활기, 행복과 만족, 감사와 경이로움이라는 본래의 빛을 잃게 된다. 오래된 생각과 감정, 익숙한 반응과 욕망의 반복 속에서 끝없이 떠돌게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감정의 오르내림과 생각의 변화 속에서 점점 자기를 잃고 내면은 우울과 혼란, 그리고 자극에 대한 갈망으로 흔들리게 된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나라는 형상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한다.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각본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각본은 진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마음은 각본을 통해 고정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만 그 자아는 현실을 숨기고 왜곡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고 미래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미래란 결국 지금의 의식 상태가 만들어내는 환영일 뿐이다. 의식이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미래도 바뀐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걱정은 점점 줄어들고 삶은 점점 더 지금 이 순간 안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만약 마음이 과거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같은 경험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은 현재를 흐리게 만들고 그 흐려진 시선을 통해 다시 비슷한 현실을 만들어낸다. 반복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지고 더 오래 이어지며 내면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려 나를 휘감기 시작한다. 지금에 머물지 않는 한 그 고통은 형태만 바꿔가며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 미래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미래는 결국 현재로 도래한다. 삶은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 밖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의 질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 의식의 질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깊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식의 질이 정해지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부르던 존재는 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일 뿐이다. 이 흐름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가려져 있던 깊고 고요한 의식 말없는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자리에는 멈출 수도 파괴될 수도 없는 광대한 지성이 깃들어 있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자비, 평화 같은 삶의 진정한 가치들은 모두 이 고요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초월적 목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존재와 하나로 느껴지는 본래적 상태일 따름이다. 그러나 마음은 과거를 붙잡고 미래로 달려가며 지금 이 순간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된 작은 나로 착각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갇혀 산다. 문제의 뿌리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습관적 사고다. 진정한 자유는 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을 현상으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더 이상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면의 고요가 배경처럼 깔리고 마음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유용한 도구로 제자리를 찾는다. 이 자각을 길러내려면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귀 기울여 보라.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용히 지켜보라. 커피 향을 맡는 순간 그 향이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을 온전히 경험해 보라.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달아나는 것이 느껴지면 지금 여기 하고 속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쉬어라. 그 한숨만으로도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저녁에 하루를 정리할 때는 판단 대신 사실에 머무르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감정이 지나갔다 하고 관찰만 해보라. 그렇게 할 때 과거의 무게가 현재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한다. 잠들기 전 몸에 남은 긴장을 알아차리고 길게 숨을 내쉬면 지난날의 피로와 내일의 걱정이 함께 풀어진다. 이러한 작은 멈춤과 관찰이 누적될수록 현재의 의식은 투명해지고 깊어진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앞질러 달리던 미래도 뒤돌아보던 과거도 저절로 힘을 잃는다. 결국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찰나와 찰나 사이에서만 진짜로 피어난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고 깊이 호흡하며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유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삶은 찰나의 연속이다. 인생은 지금이라는 순간들을 이어붙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숨을 들이쉬고 식사를 하고 눈을 감아 잠에 드는 자잘하고 소소한 행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이렇게 일깨워 주었다. 흘러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지 말라. 온 마음을 오늘에 두어라.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고통에 스스로 사로잡히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겨 감정을 소모한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있다. 삶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 걱정을 덜하고 살았더라면 조금 더 지금을 누렸을 텐데. 그렇다. 인생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도 있지 않다. 언제나 바로 지금 이곳 현재에 있다. 부처님은 인생의 고통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그 중 어리석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의 흐림이다.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없는 눈이야말로 삶을 가장 짙게 가리는 장막이다. 걱정은 해결이 아니다. 걱정은 문제를 없애지 못하고 망상만 오히려 키운다. 어느 신성한 산에 오래된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는 수천 년 동안 태풍과 비바람, 번개와 폭설을 버텨냈다. 산의 기운이라 일컬어지며 오고 가는 이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바위였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 그 바위가 두 동강이 났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작은 물줄기였다. 바위 틈으로 스며든 빗물이 세월 속에서 얼고 녹기를 거듭하며 속을 갈라놓은 것이다. 겉으론 단단해 보였지만 그 안은 이미 작은 균열들이 모여 부서져 가고 있었던 셈이다. 사람도 그렇다. 겉으로 단단해 보이며 온갖 풍파를 견딘 사람일지라도 어느 순간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물줄기가 마음속에 스며들면 결국 안에서부터 금이 간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오랜 시간 쌓인 근심은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걱정은 안개와 같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시야를 가린다. 안개의 작디 작은 물방울의 총량은 고작 한 컵도 안 되지만 그것들이 퍼지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걱정 또한 그렇다. 걱정 한 잔이 인생 전체를 뿌옇게 만든다.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며 불행에 대한 확신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삶을 뿌옇게 하고 발걸음을 헤매게 만든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친다. 삶은 오직 바로 지금 여기에만 있다.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행복도 자유도 깨달음도 당신 안에 있다. 미래에 도달해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것이다. 행복을 위해 준비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행복해야 한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기 어렵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순간을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 자유의 시작은 내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생각하는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해 있던 더 깊고 온전한 내면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멈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광대한 지성이 존재하며 생각은 그 지성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자비, 지혜, 풍요로움, 그리고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이로운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 넘어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가 곧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당신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존재는 마음이 고요할 때에만 드러난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자 존재의 언어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고 완전히 지금에 있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결코 그것을 알아낼 수 없다.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초인적인 경지를 떠올리게 한다. 에고는 그것을 멀고 특별한 이야기로 남겨두고 싶어 한다. 하지만 깨달음이란 존재와 하나 되어 있는 감각, 그 자연스럽고 본래적인 상태일 뿐이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고 파괴되지 않으며 전체와 연결된 상태이다. 역설적으로 나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무엇이다. 이것은 이름과 형상,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와 외형 너머에 있는 나의 진정한 본성이다. 이 연결성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자신이 세상과 다른 존재들, 모든 사람과 따로 떨어진 분리된 객체라고 믿으며 전 생애를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된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고 고독과 외로움, 번민, 잠시 스쳐가는 평화처럼 마음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감정들 속에 휘말려 살게 된다. 그리고 갈등은 일상이 된다. 이 연결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반복적인 생각이다. 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지만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다. 생각은 멈출 틈도 없이 흘러가며 그 흐름에 빠져 있는 동안 사람은 자신을 잊고 살아간다.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그 고통조차 어느새 정상처럼 여겨진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은 존재와 연결된 내면의 고요함에 닿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고통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익숙한 나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마음은 끊임없이 개념을 만들고 상황을 해석하며 이미지를 떠올리고 단어를 붙이고 판단하고 비교한다. 이렇게 모든 진시한 관계를 가로막는다. 자신과 존재 사이를, 나와 다른 존재 사이를, 나와 자연 사이를, 나와 신 사이를 단절시킨다.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형상 안에 담긴 중요한 진실은 가려진다. 나는 모든 존재,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전체와 본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 마음은 제대로 쓰이면 훌륭한 도구이다. 그러나 잘못 작동할 경우 삶을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는 내가 마음을 잘못 쓰고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겉보기엔 내가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깊은 오해와 고통의 뿌리가 있다. 나는 마음을 나라고 믿는다. 이것이 착각이다. 사용하는 도구가 진짜 존재를 가려버린 것이다. 누군가에게 지배당하면서도 그 진실을 모르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생각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그 지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더 높은 차원의 진짜나 존재의식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생각이 멈춘 고요한 내면, 깊숙이 광대한 지성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어온 생각은 그 지성이 사용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도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충만함, 내면의 평화처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마음 너머에서 오며 그것은 애초부터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멈추고 바라보는 연습 시작하기. 좋은 소식이 있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디딜 수 있다. 우선 머릿속에서 끝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라. 특히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익숙한 생각의 흐름들, 마치 낡은 녹음 테이프가 자동으로 재생되듯 되풀이되는 그 패턴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여 보라.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신을 지켜본다는 뜻이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보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언제나 내 안에서 쉬지 않고 말을 걸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존재로 그 자리에 머물러 보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보라. 들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하는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개입하면서 다시 생각 속으로 끌려가게 된다. 어느새 알게 될 것이다. 목소리가 있고 여기서 그것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현존, 존재의 상태이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깨닫게 된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목소리를 그냥 바라보며 가볍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치 아이의 장난을 바라보며 웃듯이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생각들에 기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법 배우기. 사람은 자라면서 경험과 환경에 따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마음의 이미지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형성된 실체 없는 자아, 환영 같은 존재를 우리는 에고라고 부른다. 에고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 자신을 유지한다. 물론 에고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형성된 거짓된 자아를 뜻한다.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존재,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에고의 자아였던 것이다. 실제로는 아무 실체도 없는 완벽한 허상이며 끊임없는 고통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에고는 현재의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관심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에 머문다. 겉으로는 지금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과거에 쌓인 감정, 의견, 경험, 견해로 이루어진 집합적인 허상을 통해 자신을 지속시킨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대부분 이곳에 없다. 나는 이 순간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자주 다른 시간과 장소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에고는 언제나 과거에 집착한다. 과거 없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고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안에서는 어떤 정체성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로 자신을 투영한다. 해방이나 만족, 완성을 얻기 위해 언제나 지금이 아닌 다음 순간을 목표로 삼는다. 에고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언젠가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행복하고 평화로울 수 있을 거야. 겉으로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관점으로 지금을 해석하고 왜곡한다. 그래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축소시켜 버린다. 지금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라. 그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명히 보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자유의 열쇠가 있다. 하지만 자신이 곧 마음이라고 마음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한 이 순간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다. 깨달음은 생각을 초월한 자리에서 찾아온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 상태에서도 언제든 필요할 때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말이다. 이제는 멈추지 않던 머릿속의 소음과 망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면의 고요함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마음을 선택적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생각을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게 되면 나는 생각과 존재의식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게 된다. 무언가 창의적인 해결이 필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요한 공간 속에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과 고요함 사이를 오가며 떠오른 것들은 진정한 창조의 힘을 지닌다. 이때 비로소 생각은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 반면 생각만으로 내린 결정들은 대개 개인의 지적 능력과 경험 안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비롯된 선택은 전체적인 조화와 연결된 더 깊은 차원의 결과를 이끌어낸다. 언제나 무언가를 이루고 얻고 되기 위해 몰두해 왔는지도 모른다. 더 많이 가지면, 더 성공하면 마침내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는가? 그 모든 것이 이뤄지고 나면 마침내 심리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지금도 내 삶에 진짜 의미를 가져다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지금에 머무르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으라.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지금의 내재된 강력한 힘과 창조성이 철저히 가려진다. 그 결과 삶은 기적과 활기, 행복과 만족, 감사와 경이로움이라는 본래의 빛을 잃게 된다. 오래된 생각과 감정, 익숙한 반응과 욕망의 반복 속에서 끝없이 떠돌게 된다. 그렇게 살다 보면 감정의 오르내림과 생각의 변화 속에서 점점 자기를 잃고 내면은 우울과 혼란, 그리고 자극에 대한 갈망으로 흔들리게 된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나라는 형상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한다.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각본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각본은 진짜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마음은 각본을 통해 고정된 정체성을 만들어내지만 그 자아는 현실을 숨기고 왜곡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고 미래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미래란 결국 지금의 의식 상태가 만들어내는 환영일 뿐이다. 의식이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미래도 바뀐다.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상상이나 걱정은 점점 줄어들고 삶은 점점 더 지금 이 순간 안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만약 마음이 과거의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같은 경험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은 현재를 흐리게 만들고 그 흐려진 시선을 통해 다시 비슷한 현실을 만들어낸다. 반복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지고 더 오래 이어지며 내면 깊숙한 곳까지 뿌리를 내려 나를 휘감기 시작한다. 지금에 머물지 않는 한 그 고통은 형태만 바꿔가며 평생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이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 미래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오직 지금이라는 순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미래는 결국 현재로 도래한다. 삶은 단 한 번도 지금 이 순간 밖에서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의 질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그 의식의 질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깊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의식의 질이 정해지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과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부르던 존재는 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일 뿐이다. 이 흐름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순간, 그동안 가려져 있던 깊고 고요한 의식 말없는 참나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자리에는 멈출 수도 파괴될 수도 없는 광대한 지성이 깃들어 있다. 아름다움, 사랑, 창의성, 기쁨, 자비, 평화 같은 삶의 진정한 가치들은 모두 이 고요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초월적 목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존재와 하나로 느껴지는 본래적 상태일 따름이다. 그러나 마음은 과거를 붙잡고 미래로 달려가며 지금 이 순간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판단한다. 그 결과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과 분리된 작은 나로 착각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갇혀 산다. 문제의 뿌리는 마음 자체가 아니라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습관적 사고다. 진정한 자유는 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자각에서 시작된다. 생각을 현상으로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더 이상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면의 고요가 배경처럼 깔리고 마음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유용한 도구로 제자리를 찾는다. 이 자각을 길러내려면 거창한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 귀 기울여 보라.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용히 지켜보라. 커피 향을 맡는 순간 그 향이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을 온전히 경험해 보라.
마음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달아나는 것이 느껴지면 지금 여기 하고 속으로 가볍게 숨을 들이쉬어라. 그 한숨만으로도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저녁에 하루를 정리할 때는 판단 대신 사실에 머무르라.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감정이 지나갔다 하고 관찰만 해보라. 그렇게 할 때 과거의 무게가 현재를 더 이상 짓누르지 못한다. 잠들기 전 몸에 남은 긴장을 알아차리고 길게 숨을 내쉬면 지난날의 피로와 내일의 걱정이 함께 풀어진다. 이러한 작은 멈춤과 관찰이 누적될수록 현재의 의식은 투명해지고 깊어진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앞질러 달리던 미래도 뒤돌아보던 과거도 저절로 힘을 잃는다. 결국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 찰나와 찰나 사이에서만 진짜로 피어난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고 깊이 호흡하며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맞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유이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